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지식의 내리사랑은 어느 학문이나 같은 경우가 많죠. 즉, 내 스스로 독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의 학문적인 가르침과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명리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고수들이 가르침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명리학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지식 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수의 통변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오행은 시작이나 계획을 잘하지요. 이 상태에서 화가 없다면 마무리가 약하고 활동성이 약하다고 보는데요. 직업적으로는 기획이나 설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통변함에 있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목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이 약하다고 해서 나쁜 것이라고 통변을 하면 안 되며, 오히려 이런 사람은 기획 방면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므로 보다 유능한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일간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목화 기운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장이 더디게 될 겁니다. 노인은 추위를 잘 타지요. 이는 바로 수기운의 운동 때문인데요. 양기가 부족하고 엉큼한 것 역시 수기운 탓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노인은 주책스럽기도 하다는 것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인운이 오면 활동성이 크게 줄어들지요. 이는 식신상관을 묶어놓기 때문인데요. 편인운이 온다면 현금 유통을 크게 줄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재산을 문서 형태로 가져가면 흉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을 문서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성은 어디까지나 식상, 즉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금방 유통되기 어려운 재산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재물입니다. 주식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분리해야 맞지만, 주식이 문서 형태이기 때문에 문서 재산이라면 자기압수표도 문서 재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정관격이라도 간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요. 가령 자수를 정관으로 쓴다면 어두운 곳이 되니까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분야 혹은 물과 관련해 외국 해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육합이 있으면 총명하고 활달하죠. 그 이유는 육합은 음양합이기 때문입니다. 비겁이 왕하면 상대적으로 재성이 약해지죠. 재는 보통 현금 재산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비겁이 왕하면 현금 유통이 안 되고, 비겁운이 오면 사회적인 일이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재가 약하다면 인수는 상대적으로 강해지지요. 따라서 이때는 문서나 부동산에 의한 재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데요. 즉, 비겁이 왕하면 비겁 그 자체보다 인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 사주 중에도 재성이 약하고 인성이 강한 사주가 많지요. 심지어는 무재 사주도 적지 않은데요. 현금 재산이 없으니 오히려 재산을 크게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재성과 인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인성은 재성을 지키는 금고 열쇠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에 식재가 왕하다 하더라도 인성이 약하다면 재물복이 떨어지고 재물운의 기복이 크지요. 아무튼 사주에서 재물복을 가리는 비결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년기에 재성운이 오면 항마로 보지요. 이때는 부모 말을 잘 안 듣게 되는데요. 일찌감치 음양을 갖추다 보니 낙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년기 재성운이 들어오면 문서 재산의 부족, 신뢰와 신용 부족, 도덕성 저하로 보기도 하지요. 춘향전이 몽룡은 재를 버리니 인성이 살아나 과거에 급제한 것이고, 변사 또는 여자를 가까이 하니 벼슬을 잃은 것입니다. 관운이 오면 재물이 삭감되지요. 재벌가의 가족 불행이 많은 이유는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서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자연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운이 오면 식상이 약화되고 활동성이 둔화됨으로 해서 휴식을 할 수도 있지요. 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관을 쓰는 사람은 공부를 하거나 최소한 도라도 닦을 수 있지만 보통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느낌이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성이 왕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지요. 물론 관성도 인내력이 강하지만 관과 인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령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관성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면서 참겠지만 인성은 침이 마를 때까지 태연히 기다립니다. 교통사고는 편관, 상관, 편인, 겁재일진에 주로 발생하지요. 편관이라면 호랑이를 뜻하므로 타인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있고 겁재에 의한 사고는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또 겁재우는 돈으로 때울 일이 생기는데요. 겁재가 위협할 겁자인 이유 그대로입니다. 사주가 한난조수만 잘 갖추어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명으로 고단함을 면한 사주라고 할 수 있지요. 중화와 조후는 지지로 조율하는데요. 실전에서는 오행의 개수를 헤아려 신강신약을 판단하기보다는 중화와 조후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간명하는 것이 추명술이 기본입니다. 행운은 화초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 그 때를 알려주지요. 사주체에서는 대운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대운은 체에서 암시한 시점과 사건을 알 수 있으며 세운은 대운에서 암시한 일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고 월운은 세운에서 암시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발생 시점과 상황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은 합으로 풀고 합은 충으로 풀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간목일간에 진술충이 되어 재성이 깨졌을 때 유금이 오면 진술충을 풀어 재적인 성취도 얻고 관적인 성취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간목일간에 진유합이 되었을 때 묘운이 오게 되면 묶여있던 재성진토를 깨우게 돼서 득지하는데요. 묘유충을 함으로 묘증을목과 유중경금이 암합해서 겁재가 관을 갖고 달아나므로 관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간지와의 작용력을 살펴 추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해월에 태어난 갑진을주의 여명으로 인수격 사주이지요. 해월 간목이라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천간은 연월간의 쌍계수, 지지는 진해 원진이 있고 진진 자영이 있는 게 특징인 사주입니다. 먼저 관운을 볼까요? 천간 지지 수로 둘러싸인 연지 유금 정관은 수다 금침되어 온전히 써먹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장이나 이성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박이 되는 화토가 있어야 하지만 화가 한 점도 없는 무식상 사주이지요. 다행히 대운이 화식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운의 흐름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굴곡이 있어 보입니다. 병인 대운에 진로를 열어가는 운으로 보이지만 진로를 변경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건강도 조심해야 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용신운이나 흉신운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말하는 건 고소에서나 나오는 해석인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예언하는 것이 운을 제대로 보는 통변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